네, 객장여자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하락폭을 조금은 키워나가면서 2014선에 위치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나흘째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의 최근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서 지난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540선을 탈환하는 흐름도 보여주게 됐는데요. 장기적으로 박스권도 깰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도 좀 커져나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객장여자에서는 오늘 코스닥 지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증권사 의견들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과 우리투자 그리고 현대와 IBK투자 또 하이투자증권 등 의견을 내놨습니다. 5개 증권사 20개 팀에 따르면요. 우선 삼성증권은 500에서 580선, 현대증권은 550에서 600선, 또 우리투자증권은 530에서 560, IBK투자증권은 490에서 570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은 480에서 610선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주로 상반기 코스닥 지수 480에서 61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좁게도 박스권을 주었던 증권사들은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꼽히고 있습니다. 550선에서 600선 그리고 530선에서 560선이 가장 더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 박스권 우선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증권사들에서 꼽은 상반기 코스닥 시장의 주요 변수 그리고 유망 종목까지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증권의 주요 변수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과 ICT 융합 정책으로 꼽고 있는데요. 유망 종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파트론과 실리콘웍스 그리고 미래나노텍과 코텍, 윈스테크넷과 MDS테크, 평화전공까지도 추천 종목에 올렸고요. 현대증권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우진, 그리고 화진과 상합 프론테크, 라겐낫까지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들의 실적이 대부분 좀 좋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플렉스컴과 이녹스 등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주들과 또 CJ CGV와 대원미디어 등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을 꼽고 있는데요. 주요 변수로는 역시나 환율과 신정부의 정책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BK투자증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코스닥 시장을 좀 흔들 만한 주요 변수로 외국인 수급을 꼽았고요. 예탁금과 또 대표 금리까지도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종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콘텐츠와 태양광 종목들이 많고요. 모바일 디바이스인 태블릿 PC 관련 종목도 눈에 띕니다. 종목으로는 오로라와 대원미디어 그리고 S에너지와 TCK, 캠트로닉스와 플렉스컴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의 의견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주요 변수로 신정부의 신성장 동력 정책을 주요 변수로 좀 꼽고 있는데요. 엔테스와 SK브로드밴드 등 스마트 인프라 관련 종목과 스마트 홈 네트워크 관련 종목인 KTH 등을 또 유망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증권사별로 코스닥 시장 전망에 대해서 유망 종목까지도 저희가 또 선정을 받아봤는데요. 과연 객장의 미녀 전문가들은 코스닥 600 시대를 또 이끌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가장 또 투자 유망하다고 봤는지 바로 한번 매교세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동지점 김소원 대리의 의견입니다. CJ ENM을 선정을 했는데요. 올해 모바일 게임 90개를 런칭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영화 역시도 기대작들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송사업 역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은요. 역시나 CJ ENM을 선정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한 정부가 수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시총 상위주로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CJ ENM이 벌써 2표나 받았는데요. 다음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송은혜 대리입니다. 파트론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안테나 관련 매출 역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고요. 이에 따라서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MC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임수연 대리 의견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매출이 1,20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법인의 강한 성장세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정책적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객장의 미녀 전문가들 4곳의 의견도 확인해보고 왔는데 이분의 의견은 전화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 합니다. 하나투자증권 동대문 지점의 신보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대적으로 올해 들어서면서 코스닥의 강세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600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 가장 더 투자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네, 코스닥 쪽에서 일단 성장성 있는 종목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휴비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안경
이제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기존 경쟁사인 일본 업체들이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고 또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장이 과점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에서 안경 착용이 필요한 그런 인구가 한 4억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실제로 안경을 착용한 인구는 2억 명에 불과하고요. 향후 이제 그 많은 그 큰 시장을 좀 점유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해 휴비츠의 법인은 이제 성장 지속이 계속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 업체의 진출 가능성도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게다가 현미경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성 SDI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비츠의 성장성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말씀해 주신 코스닥의 유망주 휴비츠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공략주를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LG전자를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야곰야곰 조금씩 오르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굉장히 지지부진했거든요. 오늘장에도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씩 올라설 때마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관 수급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 스마트폰 회복에 주목하자라고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유럽 지역에서는 LTE 상용화가 안 된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2013년에는 이런 유럽 국가별로 상용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가 그 기회의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LG전자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자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벌써 3월이죠. 3월 첫 거래를 소개를 받는 주간 공략주. 좀 더 힘을 내서 7% 가능한 종목 소개받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현대 그린푸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체 급식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단체 급식 시장은 총 10조 원 규모의 가장 큰 시장인데요. 최근에 군대라든지 병원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 현대 그린푸드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 14% 정도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단체 급식 부문에서 현대 계열사 이외 일반사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 정도 성장이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 업체는 해외 단체 급식 서비스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중국 2개 사업장도 추가로 오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라고 하면은 공공기관 대기업 단체 급식에 이제 대기업들 단체 급식 진출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적자 보던 것들을 진출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 물류센터의 가동률도 1분기에 손익 분기점을 좀 넘어설 예정이라 성장률에는 실적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발생하기 이전의 가격, 이자 60일 이평선 부근의 가격이 16,500원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는 현대 그린푸드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차트를 좀 보자면 전 거래일에 거의 6%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매수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진 않을지 게다가 오늘은 좀 밀리고 있는데 이미 좀 급등을 한번 한 터라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외인과 기관 쌍끌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차익 매물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눌림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정도 매수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오늘 눌림목을 활용해서 좀 매수 전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일주일에 7%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좀 더 강한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객장요자는 하나투자증권 동대문지점 신보람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